아이들이 뛰노는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김용택. 1948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1982년 창비 22일인 신작 시집 꺼지지 않는 횃불로의 섬진강 일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 첫 발령을 받고 교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38년 동안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2008년 8월 29일 자신의 무교인 덕지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하고 교단을 내려왔다. 이 글들은 내가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몇 년 동안 여기저기 메모해 두었던 생각들을 모은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1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어찌 내 생을 다 보낸 그 세월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때로 아이들이 뛰노는 작은 학교 운동장이 그립다. 나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새까만 눈동자들도 그립다. 글들을 모아보니 새로운 생각들도 있고 오래 묵은 생각들도 따라 나왔다. 생각하면 가만가만 눈물이 고여온다. 정리. 삶을 바르게 정리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성숙을 의미한다. 늘 그렇듯 삶의 핵심에 닿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이 나온다. 아주 세련된 현실 인식이야말로 곡식들이 잘 자라는 정신의 밭을 갈아엎어 빛, 바람을 주고 기름지게 한다. 그것은 움직일 수 없는 훈훈한 인격과 바른 덕성을 갖는 일이다. 오래오래 마을을 지켜보며 서 있는 큰 나무같이 넉넉하고 후덕한 모습은 늘 나를 가다듬게 하고 바로 세운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동네 친구들과 싸우고 울고 들어오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밖에 일을 안으로 가져온다고 혼이 났지요. 거지도 우리 밥상에서 밥을 먹게 했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먹을 것을 주면 우리들은 안 좋은 것을 주고 다른 동무들은 늘 좋은 것을 주었지요. 일을 아주 공평하게 했지요. 형제들이나 동서들이나 시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를 믿고 좋아했습니다. 동네 일을 늘 남의 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우리가 예뻐해야 하는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예뻐한다고 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늘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이나 가지가 잘 되면 나무집이나 마루에 놓고 왔습니다. 우리 집 마루에도 늘 그런 것들이 놓여있곤 했습니다. 노인들에게 늘 잘했지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나는 어른입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노래도 잘 부르지요. 지금도 늘 마음이 열려있어 젊은이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막힌 곳이 없는 트인 분이지요. 우리 어머니는 복을 받은 분이지요. 나의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알아줍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지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산 분이 우리 어머니일 것입니다. 눈이 온다. 눈을 보고 있다. 꿈이 아닐까? 눈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생은 꿈인지도 모른다. 인생이 꿈이라고 생각하면 슬프다. 슬프지 않은가? 인생은 슬프다. 내리는 눈이 슬프듯이 허무하잖아. 생이 저만큼에서 반짝 아름답다.
늦가을 햇살 한줌. 올해는 나무마다 단풍이 다 곱다. 학교 운동장가에 있는 벚나무 단풍도 곱게 물들어 천천히 진다. 먼 마을에 노랗게 서 있는 은행나무는 평화롭다. 마을 뒷산 아래 붉게 물들어 있는 북나무는 올해 더 붉다. 빈 산밭에는 감들도 잎을 다 떨어뜨리고 붓다. 올해는 감들이 많이 열렸는데 크고 탐스럽다. 학교 뒤에 있는 빈 밭에가 감나무 아래 서서 한쪽에 검게 먹물든 먹감을 올려다보면 감들이 그렇게 탐스러울 수가 없다. 돌을 던져 감을 몇 개 따먹는다. 감을 두 쪽으로 쫙 쪼개니 서슬이 퍼르르하다. 떫은 맛이 다 가셨다. 옛날 이맘때면 밭에 보리를 갈았다. 아버지는 앞서서 소로 밭을 갈고 어머니는 뒤따르며 보리씨를 뿌렸다. 보리씨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을 내려가며 받은 가을 햇살은 눈이 부셨다. 그 뒤를 따르며 나는 몽근 걸음을 뿌리고 동생들이 내 뒤를 따르며 보리를 덮었다. 그렇게 보리를 갈다가 쉬는 참이면 우리들은 감나무에 남은 까치밥을 돌로 맞춰 따먹었다. 몇 개 안 남은 감을 그렇게 따먹는 맛은 꿀맛이었다. 감을 따먹고 식구들과 나란히 앉아 강 건너 마을을 바라보면 초가지붕을 이어가는 마을의 가을은 그렇게 정답고 포근할 수가 없었다. 맑은 강물, 강가에 서 있는 희고 고운 손 같은 억새들, 맑은 햇살, 높은 하늘, 그리고 농부들의 땅을 향한 느리고 평화로운 움직임들은 한 폭의 그림이었다. 한나절 보리를 갈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얼른 터논으로 가서 무를 뽑아다가 생채를 만들었다. 농부들이 곡식을 다 데려가 버린 빈 들판에 있는 무밭을 나는 좋아한다. 배추나 무는 찬서리를 맞으며 자란다. 빈들을 지나다가 무를 뽑아 무에 묻은 흙을 잔디에 대충 문질러 먹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무가 얼마나 빈 속을 채워주는 군것질인지를. 빈들에서 속을 꽉 채워가는 배추, 흰 몸을 땅 위로 쑥 드러내는 무는 생명의 뿌리다. 어쩌면 저렇게 자연에 좋아하는 아름답고도 무궁하단 말인가. 이제는 늦가을 아침 논이나 밭에서 하얗게 서리를 쓰고 있는 어린 보릿잎을 보지 못한다. 그 보리밭 곁을 지나며 무를 뽑아 풀잎에 쓱쓱 문질러 먹는 사람도 없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그 세월 동안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넘쳐나도 채워지지 않는 부요, 잃은 것은 일상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행복이 아닐까. 마을과 강과 산에, 그리고 손 내밀면 내 손바닥에 떨어지는 늦가을 햇살 한 줌이 곱고 따사롭다. 계획 없는 인생은 재미있다. 나는 섬진강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그곳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지낸다. 학교는 아주 작아서 우리 반은 2학년 3명이다.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할 때는 18명이었다. 그 중에서 나 혼자 중학교를 갔다.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 말고 따로 공부를 한 기억이 없다. 다만 순창극장에 들어온 영화란 영화는 거의 다 본 기억밖에 없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순창 농림고등학교를 다녔다. 농고여서 공부보다 일을 더 많이 했다. 대학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을 하며 학교를 다녔는지. 고등학교 때도 나는 순창극장에 들어온 영화는 거의 다 보았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영화가 시작한 지 30분 후쯤 공짜로 극장에 들어가거나 자취를 했는데 밥을 하루에 한 끼 굶어 그 쌀을 팔아 영화를 보았다. 중고등학교 이후 나의 영화 보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할 말이 있는 것이다. 몇 해 전 나는 나름대로 영화에 대한 할 말을 써서 책을 내기도 했는데 그 책이 생각보다 많이 팔려 그동안 보아온 영화 관람료 본전을 뽑았다. 말하자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평생 하다 보면 그 방면에 어느 정도 눈이 떠지고 할 말이 있는 것이다. 그 할 말을 글로 쓰면 글이 된다. 글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나는 마을 앞 섬진강에 오리를 키웠다. 턱없는 꿈과 현실성 없는 수지타산으로 그 사업은 망했다. 나는 서울로 가서 한 달간 낭인 생활을 했다. 거지가 다 되어 낙향했다. 순창 동생들의 자취집에 놀고 있는데 어느 날 동창들이 나를 찾아와 교사 시험이 있으니 시험 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꿈에도 선생할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친구들은 나더러 증명사진만 찍자고 했다. 사진을 찍어 주었더니 친구들이 원서 사서 쓰고 접수를 해와서 시험을 보러 갔다. 그리고 나는 선생이 되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초등학교 선생이 모를 것이 사람의 앞날이라. 그때 내 나이 21였다. 선생은 심심하고 지루했다. 산골의 작은 학교는 내 젊음과 맞지 않았다. 선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아이들을 가르쳤고 애정이 있거나 사명감이 있을 리 없고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는 심심한 날들. 그러던 어느 날 그 작은 학교로 월부 책장수가 책을 팔러 왔다. 책은 많기도 했지. 나는 그 책들 중에 제일 폼나게 생긴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샀다. 6권짜리. 선생이 되어 처음 맞는 겨울방학. 나는 그 책을 읽으며 지냈고 책은 재미있었다. 세상에 이런 작은 책 속에 그렇게나 많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니 놀랐다. 어떤 날은 밥 먹고 소변 가는 시간을 빼고 온통 책을 들고 살았다. 방학이 다 끝나자 나는 아주 힘들고 불안찬 여행을 끝마친 사람처럼 마음이 홀가분하고 알 수 없는 잔잔한 밤이 일고 있음을 알았다. 그 잔물결 위에 바람이 불고 햇살이 따스했다. 방학이 끝나고 집을 나서 작은 들을 걸어 학교로 갔다. 오 세상에. 세상이 새로 보였다. 앞산이 있었고 강물이 흘렀으며 정자나무가 있었고 작은 마을과 들은 아름다워 보였고 새들은 하늘을 날았고 그랬다. 나는 비로소 세상을 새로 본 것이다.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 아니던가. 나는 작은 강변 마을을 내 가슴 속에 담는 풋풋하고 생동감 넘치는 싱그러운 사랑을 얻었던 것이다. 나는 그 뒤로도 전집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나는 독서를 통해 나와 부모님, 농부들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로 해석해갔다. 나는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해해가고 책을 통해 한없이 넓어져가는 내 생각들을 확인했다. 어떨 때는 그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 숨이 가쁘기도 했다. 내 생각은 한없이 아름답고 장엄했으며 형편없이 곤두박질치며 치졸하고 한없이 절망적이었다. 절망은 희망이 되고 희망은 또 절망이 되고 밤은 길기만 하고 또 짧기도 하고 방학 동안이면 나는 꼭 장편들을 독파했다. 토지, 장길산, 임꺽정, 고요한 돈강, 돈키호테. 세월이 갔다. 방에 책이 쌓이자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 저 책들을 사람들이 썼지. 그러면 나도 글을 써볼까. 무수한 생각이 일고 겁도 없이 생각은 자라났다.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없었다. 너무 복잡한 생각이 얽히고 설켜 나는 생각을 정리하려 했었다. 그게 글이었다. 시도, 소설, 동시, 희곡, 평론, 논설. 닥치는 대로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글들이 글의 꼴을 갖춘 글들이 아니면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글신유. 그러나 말이다.
나는 적어도 그때 정말로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밤하늘의 별보다도 많았고 앞강의 물고기보다 많았으며 강언덕에 새로 피는 정자나무 잎보다도 더 많았다. 내 생각은 차고 넘쳐 밤을 채우고도 남았다. 아,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시를 쓰고 있었다. 아, 이런. 이것이 뭐예요? 세상에 시가 내게로 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책을 읽기 시작한 지 꼭 13년 만에 시인이 되었다. 시인이 되었다고 나의 생활이 변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때 이미 선생으로 평생을 살기로 마음을 굳힌 뒤였다. 싱싱한 어깨를 가진 푸른 청춘으로 코올리기 아이들과 함께 인생을 시작했으니 머리가 허옇게 될 때까지 아이들 곁에 일생을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그런 삶도 아름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붙인 뒤였다. 난 인생을 준비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나는 살 줄 알았던 것이다. 나는 그때 이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도 알았던 것.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나의 것으로 귀하게 가꾸어 가기 시작했던 것. 나는 복이 참 많은 사람.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큰 복.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복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차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어진 복을 가꾸며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처한 어려움과 고통을 자기의 복으로 가꾸는 사람이 있고 괴로움과 고통을 아까운지 모르고 버리는 사람이 있다. 절망과 고통과 삶의 괴로움을 자신의 살과 피와 뼈대로 가꾸지 못하면 그 삶은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해이다. 그 누구도 삶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이 인생.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뿐이요. 삶은 아름다울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다. 가난한 작은 마을에서 강, 산, 나무, 농부들의 일생을 보며 나는 세계를 얻었다. 그것은 기쁨, 행복. 공부란 떠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나는 알았다. 나의 많은 복 중에서 나는 세 가지를 갖고 태어났다. 아니, 나는 그 많은 복 중에 세 가지 복을 가꾸며 살았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선생이 된 것이다. 20 전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선생이 되어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초등학교 선생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선생으로서의 내 인생의 가치, 그 외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아직도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교사는 가르치며 배운다. 가르치며 배우지 않으면 교사가 아니다. 가르치며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며 반성한다는 것이다. 바르고 정직한 인생은 자기를 키운다.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자기에게 가르친다. 그것이 교육. 교육은 자기 교육인 것이다. 나는 주로 2학년을 가르치며 살았다. 아이들은 세상을 신비한 눈으로 바라본다. 이 모든 것이 새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들의 몸은 플립처럼 깨끗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마음은 이슬처럼 맺혔다가 이슬처럼 꺼질 줄 안다. 2학년 아이들과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 얼마나 책임질 수 없는 사악한 말들을 함부로 짓거리며 사는지 알 수 있다. 나는 어린이들과 일생을 사는 게 큰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10,000원 버스를 탈 때 대다수 사람들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경쟁은 시작된다. 차창 밖에 나무, 달리는 자동차, 오는 비, 내리는 눈, 불어오는 바람, 피어나는 꽃, 지는 꽃, 가을날의 산, 봄날의 산, 산들,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자리를 찾는 동안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살았다.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 힘듦을 견디며 세상을 보았더니 세상이 다 보이고 그 보이는 세상을 자세히 보았더니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그것을 썼다. 그게 내 글이 되어 주었다. 내 글들은 내가 본 세상의 일들이다. 나에게 또 하나의 복은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농부들 곁에서 살아온 것이다. 허리 굽혀 땅을 파고 거기에 씨를 뿌려 오랜 시간을 기다려 거기서 뿌린 씨를 닮은 곡식을 거두어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부들은 위대한 성자를 닮았다. 또 하나의 큰 복은 내가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게 된 것이다.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사소하고 작고 느린 것에 감동한다. 크고 거대하고 화려한 것들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빼앗기고 넋을 주는 시간보다 작고 사소하고 버림받은 것들에게 마음을 주며 사는 삶, 그게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는 우연히 내게 주어진 교사로 살았다. 나는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나는 25살 무렵 내 인생의 길을 정했다. 나는 그 길을 사랑하기로 했다. 21살 새파란 청춘 시절 코울리게 아이들 곁에 우연히 섰으나 나는 그 길에서 내 생의 한 시절이 끝나기를 바랐다. 지금 내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렸다. 내 앞에 아직도 어린 영혼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다. 저 여리고 아름답고 겁 많은 영혼들을 보며 어찌 설레지 않겠는가. 저들을 두고 내가 어찌 딴 길을 가리. 그렇게 사는 삶도 아름다울 수 있으리라 믿었더니 마침내 그렇게 되었다. 내 한 생이 그렇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랴. 때로 힘들어 주저앉았다.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때도 있었다. 그럴 때가 어찌 한두 번이겠는가. 그러나 나는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 열받고 열낸 적이 별로 없이 살았다. 어떻든 아이들 곁에 오래 머물렀던 내 삶은 작고 아름다웠다. 정말이지 나는 나를 깊이 사랑한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